자, 오늘은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자석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자석은 한쪽이 N극이고 한쪽이 S극이죠. 그리고 N극은 항상 이렇게 뭔가 뻗어나오는 그러한 힘이 느껴지는 곳이고, S는 뭔가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힘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이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석의 힘을 철가루나 나침반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확인을 했을 때 보여지는 어떤 자석의 그 힘, 우리가 이걸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력의 크기나 방향을 나타낸 이 화살표를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결국에는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N극에서 뻗어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때 이 자기력선이 형성되는, 즉 자석의 어떤 힘이 느껴지는 이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코일이나 아니면 도선이 있을 때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중심으로 역시 자석과 마찬가지로 이런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마치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 것처럼 똑같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듯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듯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도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석에 의한 이 자기력의 형상과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 형성된 전자기력에 의한 이런 형상이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우선 코일과 자석이 있을 때는 자석은 자석 자체에 자기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코일은 만약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라면 역시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마치 자석의 N극을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얘도 밀어 나오고 얘도 이렇게 뻗어 나오는 이 힘에 의해서 N극하고 S극은 서로 멀어지는 청력이 생기게 되죠. 자, S극하고 S극도 마찬가지야. S극과 S극도 얘는 들어오려고 그러고 얘도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힘이 충돌해서 둘은 서로를 밀어내는 역시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 N극과 S극이 있을 때는 N극은 뻗어나오고, 그죠? S극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나오고 들어가고가 딱 맞아 떨어져서 N극하고 S극 쪽으로 바로 이렇게 힘이 미쳐지게 됩니다. N에서 나와서 S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서로 바로 쭉쭉쭉 가다 보니까 둘은 서로 잡아당기는 무슨 힘이 생겨요? 인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석의 같은 극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청력이, 다른 극 사이에서는 인력이 생기는 것처럼 자석 주변에 코일이 형성이 될 때는 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자기장이 충돌하듯이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코일이 있어요. 근데 이 코일에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잔류가 흐르지 않아도 만약 자석이 있으면 자석은 항상 스스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는 물체잖아요. 이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우리가 건전지가 연결되지 않는 그냥 전선을 감아놓은 코일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그 과정에서 이 코일에 전류가 만들어지게 돼요. 마치 N극이 다가오면 N극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가 이 코일 자체가 자석화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에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 쉽게 얘기해서 자석 주변에 있는 코일을 움직이면 그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 이런 걸 우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 그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스스로 만들어진 전류를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런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자기장이 변화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항상 흐른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장이 갑자기 자기한테 세게 다가온다. 그럼 밀어내는 방향으로. 또는 자기장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면 약해지죠. 그땐 붙들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의 오른손을 이용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런 동그란 원통에다가 코일, 다시 말하면 도선이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금속 도선을 많이 감아 놓은 걸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솔레노이드 형태의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가 또 멀리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 과정에서 건전지도 없는 이 코일에서 전류가 띠리링 띠리링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전류가 발생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관련된 실험을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맨 왼쪽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항상 유도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참고로 이 자기장을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력선이라고 그랬죠? 이 자기력선에 변화가 생기는 걸 싫어! 이렇게 방해하는 상황에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N극이 아주 멀리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N극이 멀리 있었을 때는 얘가 여기서 뻗어나오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이 뻗어나오는 자기력선 중에 아주 극소수의 자기력선이 이 코일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N극이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N극이 가까이 다가오면 아까보다 더 가까이에서 자기력선을 뻗치잖아요. 그럼 이 원통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멀리 있을 때는 몇 개 안 지나갔는데 자석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자석의 N극에서 뻗어나온 자기력선이 많이 이 코일 원통을 지나가게 되죠.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진다. 자기력 선속이 증가한다. 또는 줄여서 자기력 선속, 자속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속이 증가한다. 그러면 한두 개밖에 통과 안 하던 게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면서 여러 개가 막 통과하는 걸 이 원통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럴 때문에 이 원통, 다시 말하면 원통에 감겨있는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걸 싫어해요. 그걸 방해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N극, 너 오지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럼 N극 오지마! 하려면 다가오는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선 자기 자신이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지. 자기 자신이 자석이 돼야 돼. N극이 다가오는데 그걸 오지마! 이렇게 막으려면 자기 자신도 N극의 자석이 돼서 오지마! 하고 밀어내는 그런 청력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 코일에 순간적으로 이 코일이 전자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N극이 되게끔. 자, 우리가 여기가 N극이라면 반대편은 S극이 되죠?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잡이 친구들도 오른손으로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 이 여러분 손이 손자석이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항상 N극을 나타냅니다. 그럼 그 반대편 요 아래쪽은 S극이 되죠? 이때 여러분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이 바로 전류, 유도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아까 N극이 가까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N극아 오지마! 이런다 그랬죠. 그죠? N극 오지마! 하려면 자기 자신이 N극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N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이 자석이 다가오는 방향으로 두고 손을 우선 쭉 뻗었다가 이 손을 감아집니다. 요 아래 그림처럼. 손을 오므려 보세요. 이때 손을 오므렸을 때 엄지손가락을 N극의 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오므려졌을 때 요 방향, 여러분이 봤을 땐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방향으로 손이 이렇게 오므려지죠? 요게 바로 유도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석의 N극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오지마! 해야 되기 때문에 야, N극 내 쪽으로 오지 마라! 이러면서 청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코일 자체가 전자석이 되면서 여기가 N극, 반대편이 S극이 됩니다.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이 N극을 가리켰을 때 4개의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뒤에서 앞으로 요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코일을 계속 따라가 봅시다. 뒤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요런 방향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제 실컷 들어왔던 N극의 자석이 만약 들어온 상태로 가만히 있게 되면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죠. 자기력 선속이 많은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겠죠. 이때는 전류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기껏 가까이 왔던 N극이 나 이제 갈래 이러고 자석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아까는 많이 지나갔던 자기력 선속이 얘가 멀리 도망가 버리면 자기력 선속의 개수가 이번엔 어떻게 될까? 감소하게 되겠죠. 아까는 증가했으니까 오지마!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N극으로 밀어냈다면 이번엔 그 N극이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럼 자기력 선속이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거 싫어해, 좋아해? 변하는 건 무조건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왜 있던 걸 또 빼내. 가지마 이러고 붙드는 거야. 이번에 아까 올 때는 오지마 이러더니 이때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는 것도 변화잖아요. 변화를 방해하는 힘이다. 가지마 이러고 붙들어야 돼. 그럼 N극을 붙들려면 자기 자신이 전자석 무슨 극이 돼야 돼? S극이 돼야 되죠. 이쪽이 S극이 된다는 소리는 반대편이 N극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4개의 손가락을 쭉 폈다가 쓱 감아지는 방향. 즉 여러분이 봤을 땐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 엄지손가락을 요 N극 아랫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앞에서 뒤로 손가락을 감아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면서 가지마 이렇게 붙드는 인력이 작용하게끔 이 코일이 건전지도 없는 이 코일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전자석이 되려고 하면서 유도전류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N극이 가까이 오게 되면 N극 오지마 이러면서 엄지손가락을 N극이 오는 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4개의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 뒤에서 앞으로 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고 반대로 들어왔던 N극이 도로 빠져나갈 때는 가지마 하고 인력으로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쪽이 S극이 되고 아래쪽이 N극이 되니까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한 상태에서 손가락 폈다가 쓱 감아보세요. 감으면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감기죠?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감기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그걸 도선을 따라서 앞에서 뒤로 뒤에서 다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따라가면 결국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N극이 다가올 때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이 됐다면 N극이 빠져나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자, S극으로 할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석에 만약 S극을 멀리 있다가 가까이 가져다 대면 이번엔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선속이 증가하게 돼요. 자기력 선속이 증가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 방해해야겠죠.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S극 너 다가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네가 오니까 내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이 증가하잖아. 야 S극 너 오지 마 하고 오지마. 다가올 때는 오지마 하는 거고 빠져나갈 때는 가지마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다가올 때 오지마 하려면 S극을 밀어내려면 무슨 극이 돼야 돼? 나 자신이 S극이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S극이 되면 코일은 순간적으로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인 전자석이 돼야 되니까 이 코일에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S극이 올 때는 S극 오지마 하려면은 아래쪽이 N극이 돼야 되니까 역시 아래쪽으로 엄지손가락 내려놓고 손가락 쓱 감아지니까 앞에서 뒤로 감아지는 방향으로 앞에서 뒤로 감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결국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죠. 마지막 4번째 그림. S극이 이제 기껏 만약 들어온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가만히 있을 때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전류 안 생깁니다. 이렇게 다가오든지 멀어지든지 변화가 생길 때만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S극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겼는데 이번에 S극이 도로 나 갈래 이러고 빠져나가면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아까 다가오면서 늘었는데 이제 멀리 도망가면 이 자기력 선속의 개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럼 감소하면 감소하는 거 싫어 하면서 또 방해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
가지마 이렇게 붙들어야 돼. 그러면 S극을 붙들려면 내 자신이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엄지손가락 N극 위로 한 상태에서 4개의 손가락 폈다가 감아지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아지게 되죠.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감아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쪽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자, 이런 식으로 자석의 N극이든 S극이든 이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력 선속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혹은 멀리 하게 되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 올 때는 오지마, 갈 때는 가지마 라는 그러한 힘이 생기면서 이 코일에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전자기 유도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한번 화면을 다르게 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그 전에 잠깐 이때 이 유도전류가 생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강력한 자석이 들어올수록 강하게 밀어내거나 강하게 잡아당겨야 되니까 만들어진 유도전류도 세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감겨있는 코일의 개수가 많으면 가지마! 오지마! 하면서 생기는 그 유도전류가 코일에 동시에 많이 생기니까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유도전류의 세기는 역시 세집니다. 세 번째,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게 되면 자기력 선속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유도전류도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알았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코일을 조금 감은 애보다는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유도전력이 커지고요. 그리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이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 변화가 큰 만큼 강한 유도 전력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강력한 자석을 사용할수록 그걸 가지마, 오지마 하기 위해서는 역시 강력한 유도 전류가 생기죠. 정리, 코일의 감은 수가 많을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리고 강력한 자석을 사용할수록 이러한 유도 전류를 통해서 우리는 전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를 다르게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걸 우리는 발전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여러분 요 그림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옆으로 누워도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항상 무슨 손을 사용한다? 오른손으로. 자, 만약에 이 코일인데 코일에 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져댔다. 그럴 때는 오지마 가지마야. N극이 다가오니까 오지마 이렇게 해야겠지. 그지? 오지마 하려면 자기 자신이 무슨 극이 돼야 돼? 그치. N극의 전자석이 돼야 되니까 N극. 그럼 엄지손가락 어떻게 한다? 엄지손가락을 N극의 방향으로. 그죠? 그럼 4개의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돼요? 4개의 손가락을 핀 상태에서 쭉 감아줘야겠죠. 그죠? 그럼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그러면 감아지는 방향이니까 요렇게 감아지는 방향이죠? 요렇게 감아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 손에 엄지손가락을 N극 오른쪽 방향으로 한 상태에서 4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면 뒤에서 앞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감아지죠. 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니까 여기서는 A에서 G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랬다가 이번에 N극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력 선속의 개수가 줄어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이때는 가지마 해야겠지. 그지? 그럼 가지마 하려면 N극을 붙들려면 내가 무슨 극이 돼야 돼? S극이 돼야 돼. 여기가 S극이면 반대편이 N극이란 소리죠? 그러면 이번에 엄지손가락은 어느 쪽으로? 왼쪽에 N극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그리고 4개의 손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쓱 감아지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손가락을 감아줘야겠죠. 그죠?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요런 식으로 손가락을 감아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N극 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감아주면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되니까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이때는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자, S극으로 할 때도 한번 해봅시다. 자, S극이 가까이 다가온다. 자, 다가올 땐 어떻게 한다? 오지마. 그럼 S극을 오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무슨 극으로 밀어내야 돼?
같은 S극으로 밀어내야겠죠? 그럼 아까 요 나그림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가 S극이면 반대편이 N극. 그럼 엄지손가락 N극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그치? 자, 4개의 손가락을 감아집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손가락을 감아집니다. 요 방향으로, 자, 요렇게 감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뒤에 갔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으로 와서 B에서 역시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이번에 그 들어왔던 S극이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는 가지마 이러고 잡아야 돼. 그래, S극을 붙들려면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된다? 코일이 N극이 돼야겠죠? 그럼 여기가 S극. 그러면은 엄지손가락 어느 쪽 방향? 가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4개의 손가락을 감아지면 뒤에서 앞으로 손가락이 감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지는 거니까 엄지손가락 오른쪽으로, 그리고 4개의 손가락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방향으로 그림가처럼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서 A에서 B로 이렇게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거는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이 실제로 연필 한 자루 딱 손에 쥐고 코일이다 생각하고 N극이 다가온다 오지마 하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4개의 손가락 감아쥐고 N극이 빠져나간다 가지마 이러면서 반대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손가락 감아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N극이 다가올 때 또는 멀어질 때, S극이 다가올 때 또는 멀어질 때 어느 쪽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지를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습이 충분히 돼야 그 다음에 설명하는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사용을 좀 해볼게요. 실제 발전기는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자석의 위치랑 도선의 위치가 좀 바뀌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굽 자석이라는 고정된 자석 사이에서 네모난 모양으로 구부린 도선에 어떤 유도 전류가 흐르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는 뭐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이런 발전소에서 실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런 발전소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지를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항상 똑같아요. 엄지손가락으로 N극의 방향, 그리고 4개의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이 발전기 원리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전에 잠깐 봅시다. 자, 자석에 N극이 있어요. N극은 이 자기력 선속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자석의 S극은 자기력 선속이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석의 N극과 자석의 S극을 달라붙지 않는 거리에서 이런 영향을 받는 거리쯤으로 이렇게 벌어놨을 때는 자석의 N극은 나가려고 하고 S극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석의 N극과 S극을 가까이 하게 되면 N극에서 나온 자기력 선속이 S극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서 자기력선 또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얘기해준다?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선생님 앞으로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왼쪽 아래 그림을 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요런 장치가 있어요. 요것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자석에 N극이 있네. 자석의 N극은 그쵸? 자기력선이 나오는 곳이죠. S극은 들어가는 곳이죠. 따라서 N극과 S극을 가까이 두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항상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N에서 S로 자기장이 형성된 그 공간에 만약에 도선을, 원래 이 도선은 길쭉한데 얘를 이렇게 미음자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굽여 놓은 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건전지 없어요. 건전지 없으니까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야 되는데 이 도선을 우리가 톱니바퀴 같은 이런 우리가 터빈이라 부르는데 터빈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돌려주면 이 도선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있다가 점점 올라갔다가 수직이 됐다가 다시 누워서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이때 이 도선에 어떤 유도전류가 형성되는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완전 옆에서 본 모습이다 라고 한다면 자석의 N극이 여기 있고요. S극이 있어요. 그러면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 공간에 지금 도선을 완전히 평행하게 뒀어요. 그럼 도선이 지금 어떻게 있는 거야? 요렇게 중간에 껴있는 거죠. 그러면 이 네모난 도선에 뻥 뚫린 곳, 그걸 우리가 도선의 단면이라고 합니다.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두 번째 그림처럼 오른쪽처럼 얘를 살짝 이렇게 움직여준 거예요. 자, 이걸 옆에서 그림을 그려준다면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데 아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도선을 살짝 요렇게 해준 거야. 요렇게 비스듬하게. 아까 평평했던 걸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요. 그러면 도선의 단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 얘가 좀 평평했다면 평평한 거에서 살짝 올라갔다면 한 요 정도 지금 지나가겠죠.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지나갔고 만약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한 이 정도로 됐다. 그럼 더 많은 자기력선이 지금 단면을 통과하죠.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도선이 쭉 움직이면서 이 네모 도선이 움직이면서 이 네모 도선의 요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아예 없었다가 이런 식으로 늘었다가 더 많이 늘었다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도전류는 변화를 되게 싫어하는 방향.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고 그랬죠. 지금 네모 도선을 통과하던 자기력선이 거의 없었는데 얘가 점점 개수가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가면서 점점 개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얘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갑자기 뚫고 지나가는 거야? 점점 더 증가해. 그치? 그러면 이 점점 증가하는 걸 얘는 어떻게 하고 싶어? 억제하고 싶죠. 방해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 자기력선이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 자기력선 어떻게 되죠? N극에서 S극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지나가는 거잖아. 근데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걸 막고 싶어. 그럼 이 자기력선 자체를 반대 방향인 거를 더해줘서 얘를 상쇄시켜버리고 싶겠죠. 나를 뚫고 지나가는 이 자기력선을 없애버리겠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N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내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서 두 개를 상쇄시켜서 나를 뚫고 지나가는 자기력선을 증가하지 못하게 막고 싶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얘들아 방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방해하고 싶다.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증가했을 때는 그 증가하는 자기력선을 무력화시켜갖고 없애버리고 싶어. 방해하고 싶어. 그러려면은 원래 있던 자기장의 방향과 어떤 방향? 그치.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거야. 어떻게? 자,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돼서 이쪽 방향에 자기력선 속이 생겨서 두 개를 상쇄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은 거지. 쉽게 얘기해서 오는 놈을 오지마! 이렇게 밀어내고 싶다 이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면 N극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자기력선 속이 이게 실제죠. 실제. 원래 있던 자석의 자기력선이죠. 그걸 나는 방해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뿜고 싶어. 그러려면은 내 엄지손가락 어느 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뻗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손을 이렇게 뻗었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감아줘야죠. 여기서 이렇게 감아지면 되겠죠. 그죠? 아이고, 이번엔 그림이 이쁘게 안 그려졌네. 자,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엄지손가락은 항상 무슨 극이다? N극이다. 자, 받아라 뿡 하고 N극에서 이렇게 슉 하고 나오게 만들어야 돼. 왜? 원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나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왼쪽 방향으로 자기력 손속을 만들려면 여기를 N극에서 뿡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N극으로 나가게 하려면 엄지손가락을 왼쪽 방향으로 하고 4개의 손가락을 감아지는 방향으로 뭐가 형성이 된다?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된다. 그럼 여러분 손 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오른손을 요 빨간색 N극의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뻗으면서 손가락을 쓱 감아줘요. 그럼 도선을 감아지는 거니까 어떻게 감아줘요? 도선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아지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자기력선의 평행이었던 도선 단면을 이렇게 움직여서 점점 자기력 선속이 많이 통과하는 방향으로 만약 도선이 움직여진다면 여러분이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도선이 움직여진다면 움직여지는 동안에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증가해요. 그걸 싫어하죠? 따라서 이 자석의 자기력선의 반대 방향의 새로운 전자석을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왼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뻗고 4개의 손가락을 쓱 감아지는 방향으로, 즉 여러분이 봤을 때 앞에서 뒤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 유도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여기 위쪽은 요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요 아래쪽은 요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는 동안에는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요쪽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 세 번째 그림을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돌다가 그만 완전히 서버렸어요. 자, 자석의 N극, S극이 있고 진짜 자기장의 방향. 요 방향일 때 이번엔 도선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수직으로 이렇게 섰죠. 이때는 제일 많은 자기력 선속이 지나가죠. 이때가 되면 이제 거의 포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 움직일 때는 아주 강력하게 오지마! 이러면서 이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오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웬만한 건 다 단면을 다 통과하고 있죠. 이런 포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자기력 선속의 방향과 도선의 방향이 수직을 이루게 되면 이때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0이 됩니다. 알았죠? 자, 0이 돼서 이제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이 터빈이 계속 돌아요. 자, 계속 돌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그 상태에서도 계속 돌게 되면은요. 자, 이번엔 반대로 넘어갑니다. 그죠? 자, 반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자석의 N극과 S극에서 자기력 선속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있던 애가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아까 이렇게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자기력 선속이 지나갔는데 이제 이 터빈이 계속 돌게 되면은 이번에는 지나가는 자기력 선속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작아지겠죠. 여기 그림엔 없지만 더 돌아갔다. 이게 더 돌아갔다. 이 정도로 이렇게 돌아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지나가는 선속의 개수는 아까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이건 아까와 반대로 이제 어떻게 돼?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의 개수가 감소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뭐라고? 변화를 싫어한다. 아까는 최대로 통과하더니 이렇게 많은 애들이 통과하더니 이제는 일부는 통과하지 않고 여기만 통과하게 되니까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감소하죠. 감소할 때는 또 감소하는 게 싫어요. 왜 감소해? 실컷 통과해놓고 왜 갑자기 줄어드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 이걸 뭐라 그럴까? 촉진한다고 그럴까? 도와줘야 돼. 도와줘. 아까는 어땠어요? 이거 그림 잠깐 줄여볼게요.
자,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는 자기력 선속이 점점점 통과하는 선속이 많아지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유도전류가 생겼죠. 그죠? 그런데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때는 이제는 거꾸로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의 수가 감소해요. 이때는 도와줍니다. 도와줘야 돼. 어떻게 도와줘야 돼? 10개가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8개, 7개만 통과하네? 모자른 두세 개를 나라도 더 보태서 통과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럼 많이 통과하게 하려면 자석의 세기를 어떻게 해야 돼? 세게 해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엔? 진짜 자석은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번엔 도와줘야 되잖아. 같은 방향으로 도와줘야 돼요. N에서 S로 같은 방향으로 내가 추가로 이 힘을 보태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에서 뻗어나와서 S로 가는 거니까 이번에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죠? 엄지손가락을 무슨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내놓은 상태에서, 그치? 이제는 4개의 손가락을 감아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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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아줘야겠죠. 그죠? 즉, 요 방향으로 이제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엄지손가락을 자, 이 N에서 S로 가는 자기력 선속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으로 해주고 4개의 손가락을 감아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 따라서 이 도선을 봤을 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이고 어떻게 돼요? 요쪽 방향으로 이번에 이렇게 유도전류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된다. 아까는 엄지손가락을 왼쪽으로 한 상태에서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됐다면 지금은 도와줘야 되잖아.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내가 같은 방향으로 도와줄게 이러면서 엄지손가락을 똑같이 오른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이번엔 뒤에서 앞으로 감아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까 요 부분이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요 부분이 아이고. 요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봤을 때 앞에서 뒤로 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었죠. 그죠? 근데 이번엔 걔가 수직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죠.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지? 우리가 도선의 한쪽 면만 이렇게 계속 본다면.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요 왼쪽에 있던 요 부분이 자,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요쪽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렀다가 이제 0이 됐다가 멈췄다가 다시 계속 돌게 되면은 이번에는 반대 방향, 도와주는 방향으로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쪽에서 가던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만약 그림은 없지만 계속 돌잖아요. 계속 돌면 어떻게 되느냐? 또 수평이 돼. 이 첫 번째 그림처럼 돼요. 수평이 되는데 대신 차이가 때문에 이제 이쪽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지. 그지? 사실은 이때가 만들어지는 유도전류가 가장 센 시기예요.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의 방향이 나란할 때, 평행일 때가 유도전류의 세기가 가장 컸을 때고요. 수직일 때는 유도전류가 가장 적어서 0일 때고 다시 얘가 돌다가 다시 평평해지잖아요. 그럼 또 최대가 돼요. 최대가 됐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또 줄어드는데 이때는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요 그림이 되는 거야. 다만 왼쪽이 아니라 요쪽 부분이 되는 거지. 아까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갔으니까 요 반대편은 요 앞쪽으로 오죠. 앞쪽으로 오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더 돌아가게 되면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줄어드는 거야. 줄어들다가 또 수직으로 세워지면 또 0이 돼. 0이 되면 0을 기점으로 해서 전류의 방향은 바뀌어요.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바뀌듯이 이번에 거꾸로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지. 바뀌면서 얘가 또 계속 돌고 또 0이 됐다가 또 점점 증가해서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들어 최대가 되었다가 평평해질 때 최대가 되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또 0이 되고 그럼 또 전류의 세기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서 또 점점 늘어났다가 최대가 됐다가 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예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평평한 상태가 있을 때가 가장 높은 상태가 돼요. 가장 높은 상태가 됐다가 자, 얘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유도전류의 세기는 좀 약해지다가 완전히 수직이 됐을 땐 0이 됩니다.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걸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렀던 전류가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바뀌게 돼서 마이너스로 넘어가요. 넘어가다가 점점 가다가 가장 평평해지게 되면, 얘가 평평해지게 되면 또 가장 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또 줄어들었다가 다시 수직이 되면 또 0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의 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얘가 계속 요 터빈이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전류의 세기가 세졌다가 약해져서 0이 됐다가 다시 세졌다가 약해져서 0이 됐다가 다시 세졌다가 약해져서 0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얘가 쉽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띠용 이러면서 한 바퀴 움직이죠. 요 도선이, 이 네모 도선이 한 바퀴 360도 도는 과정에서 띠용 이러면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끊임없이 터빈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여기 생기는 유도 전류는 이쪽에 있을 때 이쪽 방향, 0을 지나서 이쪽에 있을 때 반대 방향,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수직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쪽 방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참고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그재그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전류를 우리는 전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직류, 교류 뭐 이런 말 많이 해주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교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발전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터빈이 돌아가는 이 운동 에너지 있죠. 터빈이 돌아가는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도선이 고정된 자석을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흐르는 거야? 유도 전류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는 바로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터빈을 돌려주게 되면, 이 돌아가는 터빈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요 도선의 유도 전류가 교류 형태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 이걸 우리는 발전기의 원리라고 하고, 이런 발전기 안에서는 누군가가 요 터빈을 이용해서 요 도선을 끊임없이 돌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띠용 이러면서 끊임없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운동을 시키느냐? 누가 요 터빈을 계속 뱅글뱅글 돌려주느냐?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여기 연결된 축을 이용해서 이 터빈을 누군가 돌려만 주면 되죠? 만약 석탄과 석유를 태웠을 때 나오는 수증기를 작은 구멍으로 샥 하고 뿜어주면서, 그 뿜어주면서 나오는 수증기 압력으로 만약에 이 터빈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유도 전류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걸 우리는 석탄, 석유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그 물이 뿜어 나오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화력 발전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만약 석탄, 석유가 아니라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핵 원료 물질 있죠? 핵 원료 물질을 분解시켰을 때 나오는 그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똑같이 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그 터빈이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럼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높은 곳에 있던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터빈을 돌려주고, 그 터빈에 연결된 그 발전기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건 수력 발전소가 되는 거고, 만약 밀물과 썰물이라는 물의 빠른 움직임을 이용해서 여기에 터빈이 돌아가게 했다. 그러면은 이 밀물과 썰물에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역시 자석 사이에 있는 도선을 돌려서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다. 조력 발전소. 알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든, 만약 바람이 불어서 풍차가 돌았어요. 풍차의 바람개비 날개가 돌아갔어. 그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에 있는 막대를 돌려서 터빈을 돌렸다. 터빈에 매달린 네모 이 도선이 돌아가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졌다. 풍력 발전소. 즉 누가 터빈을 운동시켜서 전기를 만들었느냐라는 차이만 있는 거지, 우리가 대부분의 발전소는 이렇게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내용이 어려웠지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손으로 접어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는구나. 요 터빈이 돌아가면 터빈에 연결된 네모 도선이 돌고, 네모 도선이 돌면 때로는 자기력 선속이 증가하고 때로는 자기력 선속이 감소하면서 증가할 때는 방해하는 방향으로, 감소할 때는 도와주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도선에 어떤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배웠던 전자기 유도현상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발전기의 원리에서는 실제 그림에서는 이렇게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움직이면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 걸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코일을 가만히 놔두고 자석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원리는 똑같아요. 자석 안에서 코일을 돌려주든 코일 안에서 자석을 돌려주든 둘 사이에서 자기력 선속의 변화만 일으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석을 움직여줘도 되고 코일을 움직여도 유도전류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그림을 보세요. 실제적으로는요. 아까 뭐라 그랬지? 이 유도전류는 코일을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즉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강력한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코일이 엄청나게 많이 감겨 있는 거예요. 알았죠? 엄청나게 많은 도선으로 감아놓은 코일을 원통형으로 두고 그 가운데 공간에 자석을 여러 조각을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회전축이 있고 누군가가 이 회전축을 돌려주기만 하면 이 자석이 코일 안에서 뱅그르르 돌아가면서 자기력 선속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서 교류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알았죠?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누군가가 코일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이 돌리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유도 전류라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죠. 자석 사이에서 코일을 돌리든 아니면 코일 사이에서 자석을 돌리든 어쨌든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바로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반면 여러분 장난감 자동차나 선풍기 같은 데 들어있는 모터 있죠. 모터. 우리가 보통 모터라고 불러주는 거. 요게 바로 전동기예요. 이건 뭐냐면 거꾸로 반대입니다. 얘도 구조는 비슷해요. 지금 여기 자석이 겉에 자석이 있고요. 자석 안에 이렇게 코일이 막 감겨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모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자석 안에 있는 코일을 이번에 거꾸로 어떻게 해주느냐. 자, 자석은 있고요. 얘는 거꾸로 건전지를 연결해줘요. 그리고 건전지에서 유도전류가 아니라 건전지에서 그냥 전류가 흐르죠. 건전지에서 전류가 흐르면 거꾸로 얘는 그 전류의 힘으로 운동이 만들어져요. 즉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어서 자석 안에 있는 이 도선을 뱅그르르 하고 돌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회전축이 돌아서 그 회전축에다 날개를 달면 선풍기가 되는 거고 회전축에다가 바퀴를 달면 장난감 자동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건전지에 의해서 전류를 흘려보내면 우리가 자석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힘을 받거든요. 그 힘에 의해 갖고 이 모터가 에랭 돌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말은 비슷하지만 완전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자석 안에서 운동을 시켜서 돌려주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발전기고, 거꾸로 자석에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 그 전류의 힘으로 이 도선이 뱅그르르 돌게 된다. 운동 에너지, 즉 힘을 내서 운동을 시켜주는 건 전동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힘자전, 자석 사이에서 힘을 줘서 운동시키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발전기. 반대로 자석 사이에서 전류를 흘려보내면 운동을 하게 된다. 이게 전동기입니다. 두 개는 에너지의 전환 과정이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이게 왜 뒤에 자전거 페달 세게 밟으면 뒤에 반짝반짝 빛나서 밤에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구 있죠? 요게 바로 미니 발전기예요. 자전거 바퀴가 돌죠? 자전거 바퀴가 돌면 어떻게 돼요? 그쵸? 그 도는 힘에 의해서 여기 안에 페달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여기 모터가 엥 하고 돌아가는 거야.
엥 하고 돌면서 여기 자석이 있거든요. 자석 사이에서 얘가 엥 하고 돌면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유도전류를 이용해서 빛을 밝혀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었다가 그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바뀌어서 밝혀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유도전류가 생기지 않죠. 변화가 있을 때만 유도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약하게 밟으면 밝기가 약하고요. 빠르게 밟으면 그만큼 유도전류가 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밝기가 강해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전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아까 말을 했지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화력발전소는 뭐냐? 아까 말했죠? 그저 누군가 돌려주기만 하면 돼. 그죠? 이 터빈 안에 있는 자석을 누군가가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럼 누가 돌려주느냐? 바로 석탄, 석유가 갖고 있는 석탄이나 석유가 갖고 있는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그 화석연료에 여기는 이제 화학에너지겠죠. 화석연료가 어떤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고 그 열에너지가 이제 수증기를 끓여서 수증기가 쉐 하고 아주 힘차게 빠져나오면서 운동에너지로 바뀌죠. 이 운동에너지에서 터빈을 돌려주게 되면 그 터빈이 돌아가면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니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즉 운동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주는 운동에너지가 유도전류라는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게 바로 전동기다. 이때 맨 처음에 터빈을 돌려주는 게 화석연료가 갖고 있던 화학에너지가 바뀐 열에너지에서 증기가 나와서 터빈을 돌려주면 화력발전소. 그게 아니라 핵발전소, 다시 말하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갖고 있었던 핵에너지, 이 핵에너지로 물을 끓여요. 핵에너지가 붕괴되면서 열에너지가 나오고 그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서 역시 터빈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열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줘서 그 터빈에 의해서 유도전류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핵발전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통점은 둘 다 뭐예요? 물을 끓여서 그 물이 뿜어져 나오는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이거는 공통점인 차이점이 되는 거죠. 공통점이 되는 거죠. 반면 차이점은 누가 물을 끓여주느냐? 석탄, 석유가 갖고 있던 화학에너지로 물을 끓여주면 화력발전소고, 자, 만약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핵 연료가 갖고 있던 핵에너지에 의해서 물을 끓여주면 핵발전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화력발전은 화석연료가 갖고 있던 화학에너지로 물을 끓인 거고, 핵발전은 핵연료가 갖고 있었던 핵에너지로 물을 끓인다. 그 다음부터의 단계는 공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 수력발전은 뭐냐? 수력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수문을 열면 쭉 하고 내려오겠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쵸.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 떨어져 내려오면서 마치 떨어지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듯이 높은 곳에 있던 그런 물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터빈을 아주 빠르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돌려주는 과정에서 유도전류라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수력발전의 원리가 되는 거죠. 수력발전은 화력발전과 다르게 이산화탄소도 발생시키지 않고 친환경적이고 내려온 물을 다시 밤새 남아도는 전기를 해서 위로 끌어올려서 다시 내려도 되고 빗물을 모았다가 내려도 되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다만 단점은 초기 설치 비용이 너무 크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것 뿐이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자, 화석 연료가 갖고 있던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화력발전소. 자, 핵연료가 갖고 있던 핵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핵발전소.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수력발전소. 또는 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뭐 풍력,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풍력발전소. 밀물과 썰물, 조력,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뭐 조력발전소 등등 이러한 다양한 발전소는 결국 터빈
터빈, 돌아가는 터빈과 그 안에 있는 자석의 어떤 변화, 자기력 손석의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도전류를 이용해서 다양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과거에는 이 화력 발전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로 인해 갖고 이산화탄소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점들이 있고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화력 발전소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이런 수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 또는 조력 발전과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를 좀 권장하고 있고요. 일부의 경우에는 핵 원료를 이용해서 적은 어떤 원료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핵 발전을 또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다만 핵 발전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뭐죠? 그렇죠.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재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건 매우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